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다 안 좋지만 예. 특히 지방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 중에는 어찌 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들이 꽤 있어요. 예. 뭐 포항, 그렇죠. 울산. 제철하면 포항.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중공업 울산. 그냥 조용한 바닷가 어촌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예. 그런 도시가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고 한때는 울산이 GDP 지역 GDP 1위이기도 하고 지금도 1인 그 근로자 일위인가? 소득은 넘버원일 거예요. 네,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고 울산도 뭐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런 도시들이 이제 뭔가 이제 시대적 사명을 다해가는 분위기인데 미국 디트로이트처럼 약간 그렇게 되는 건지 이 도시는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울산 시장님도 하기 어려운 고민을 네. 이분이 하고 계셔서 네. 저희랑 같이 고민하십사 하고 모셔왔습니다. 네, 경남대학교 양승훈 교수님 모시고 지방 도시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양승훈입니다. 네. 같이 갖고 나오신 책이 네. 얼마 전에 쓰신 울산 디스토피아 예.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진짜 불안하다 제목부터. 제목부터 불안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지금 울산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도 울산이세요? 저는 지금 경남 창원에 있고요. 예. 창원이 예전에 이제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갖고 통합 창원시인데 예. 그쪽도 이제 큰 제조업 도시죠. 이제 창원에 기계 산업이 많이 있고 저희가 아까 이제 이프로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포항, 울산, 그다음에 창원을 거쳐서 거제를 돌고 이제 쭉 제일 서쪽에는 여수 산단까지 이제 가는 길인데 광양 여수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중간 정도에 이제 울산하고 창원이 있는 거죠. 인구도 크죠. 100만이 넘으니까. 네. 울산을 딱 찍어서 그러니까 연구 논문 같은 책을 쓰신 건데 울산을 딱 찍어서 케이스로 삼은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 거제도에서 조선소에서 일했거든요. 이제 지금 H조선소에서 일을 했는데 조선소에서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다고요. 회사원으로. 정말요? 네, 그쪽에서 이제 기획 업무도 하고 인사 업무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선업이 10년 전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구조조정하고 공적자금 받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여기는 조선업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 조선업이 힘들면.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울산은 많거든요. 산업이. 그래도 비교적. SK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있고 뭐 비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이클이 좀 다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뭐 도시가 괜찮지 않을까 이 도시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여기도 여지없이 여기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클러스터 중에는 아마 거의 1등일 텐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생산직 뽑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킹산직을 뽑는다. 맞아요. 그래갖고 23년에 하반기에 이제 300명 뽑았습니다. 300명. 그때 경쟁률이 이제 뭐 300대 1, 400대 1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봉 높고 뭐 이제 정년이 보장되고 뭐 복지가 좋으니까. 근데 그 공채가 얼마 만에 시작한 거냐면은 10년 동안 안 했어요. 현대자동차 생산직 이제 신규 채용을 안 했었어요. 공채를. 그러다가 한 거고. 근데 또 이제 그러면 하여튼 뽑으면 된 거 아니냐. 이제 한 700명 뽑게 됐는데 몇 명 퇴직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몇 명 내부에서 퇴직자가 얼마나 있느냐? 정년 퇴직자랑 계산해 보면 맞잖아요. 이제 몇 명 정도 나갈까요? 700명을 뽑았는데 뭐 한 700명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주 좋은데 이제 2,000명 이상이 정년 퇴직을 한다는 거죠. 매년.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지금 사실은 뽑고 있다. 근데 이제 울산은 아까 이제 이프로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연봉으로 먹고 사는 동네거든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석유화학. 그러면 2,000명이 만약에 퇴직을 하면 연봉이 1억 5천인데 그럼 3천억씩 증발하는 거죠 매년. 그러네. 와. 그래서 지금까지 뭐 현대백화점 뭐 거기 이제 큰 백화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부터 이제 행사장으로 이제 변하게 될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그런 게 제 이제 기본적인 좀 문제 의식입니다. 기업들이 안 좋아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기업들이 안 좋아져서 그러면 그 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가 나빠진다. 안 좋아진 것도 있겠으나 좋더라도
이렇게 많은 직원 필요 없는데 중간에 내보내는 건 근로기준법 때문에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2,000명 내보내고 필요한 만큼만 뽑고 2,000명 내보내고 필요한 만큼만 뽑고 하면서 회사는 점점 더 재무 구조가 탄탄해지고 이익률이 올라가지만 주변의 도시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프로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이제 상세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료를 좀 볼까요? 네. 그래서 뭐 울산은 다들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이제 조선소도 있고 자동차 공장도 크게 있고 뭐 이렇게 그 울산대교 있거든요. 이제 저희 네. 기장 쪽에서 이제 울산 넘어가면 부산 기장에서 그러면 굉장히 높은 다리를 건너가는 거 그게 울산대교거든요. 왜 높은지는 아세요? 다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떠 있다는 건가요? 예. 배가 지나가야 돼서 맞아요. 배가 이제 거기에 이제 차 실어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창문 이렇게 딱 내리면은 확 이제 석유화학 단지에 이제 가스 냄새 나고 그런 동네죠. 그러니까 압도하는 거죠. 냄새로도 압도하고 눈으로도 압도하고 이런 도시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밖에서 울산은 사실은 안 가보면 잘 모르고 그냥 부자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고 파업 많이 하지 않냐 노사 관계가 좀 복잡하지 않냐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드리려는 말씀은 그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중요한 건 이게 울산만 힘들어지는 문제냐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 뭐 관세를 막 이제 때린다고 했다가 유예한다고 했다가 중국하고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 할 때 항상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를 다 불러올 거다 도로 리쇼어링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 왜 그러냐면 제조업보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중산층한테 많이 공급하는 산업이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울산은 뭐냐면 사실은 제조업체에서 일해가지고 내가 중산층이 됐다는 신화를 만든 도시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공장 가가지고 땀 흘려갖고 뭐 우리 쇳밥 먹는다고도 하고 용접하는 사람들은 쇳밥, 그 다음에 뭐 조립하고 이런 사람들 기름밥 먹는다고 하는데 쇳밥 기름밥 먹으면 내가 중산층 된다. 이 신화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사실은 울산이 이제 향배를 정하는 이제 도시인 거죠. 울산이. 네. 그래서 얼마나 부자냐, 뭐 GRDP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 보시면 자동차 지금 이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지금 위에는 폭스바겐하고 도요타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사실은 폭스바겐하고 도요타밖에 없고 폭스바겐 곧 제치는 걸로 추세를 보통 그리거든요. 현대자동차 사람들은. 그리고 조선은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 세계 1위고요. 석유화학도 지금 요즘에 많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규모 자체로만 보면은 여전히 이제 한 6, 7, 8위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부자 도시라고 하고 공급이 세니까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울산에는 현대가 다 있죠. 현대그룹 예전에 현대그룹 자동차 뭐 중공업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무슨 말 써 있냐면 우잘라잘이라고 현대중공업 이제 신입사원들 이제 교육받을 때 외우거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정주영 말인데요. 이게 아까 인공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울산이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인공도시를 만들면서 무슨 컨셉이었냐. 여기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이 제조업이 경쟁력이 세지면 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이제 비전을 사실은 울산이 갖고 있는 도시인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노조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중산층의 신화라는 거 울산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울산 가가지고 뭐 아주 고생을 했지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다 공부 다 잘 가르치고 뭐 집도 넓은 데서 산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정부가 그냥 몰빵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1호 산단이 국가 산단이 울산이거든요. 울산 국가 산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특정공업지구를 62년 지정하는데 요즘에 이제 산단을 보통 관할이 뭐 국토부 아니면 지자체 이렇게 되잖아요. 저때 관할은 청와대예요.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면서 여기가 돼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울산은 이걸 키우자. 네, 키우자. 그래서 자동차, 조선, 뭐 석유화학 처음에 사실은 비료하고 정유로 시작해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간 거고 그 주역들이 실제로 일한 사람들은 위에 보면은 우측 상단에 까까머리 남자 3명 있잖아요.
왼쪽에 지금 사진이 조금 잘렸는데 누구인 것 같으세요? 박통. 예,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고. 아하. 그럼 뭐 하는 걸까요, 지금? 뭘 상 주는 거야? 무슨 상 주는 거 예, 같은데? 맞아요. 저거 무슨 저 전 세계 무슨 뭐 선반 이런 거 잘 깎으면 그 뭐 기능 올림픽이야? 예, 맞아요. 기능 올림픽입니다. 기능 올림픽 예. 했다고. 예, 기능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 따가지고 메달 따오면 용접 잘하는 거 1위 뭐 네. 그런 거. 그거 예, 김포공항에서 카퍼레이드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와서 대통령이 악수하고 밥 주고 그러고 나서 갔다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 포항, 울산, 뭐 창원 다 마찬가지긴 한데 누가 가서 이랬냐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기술 개발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73년에 중화공업화 했고 아까 이제 울산을 산업도시로 만들기로는 62년에 결정을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50년 정도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울산의 전망을 괴롭히고 있고 실제로 인구가 빠지는 걸로 사실은 지금 이 모든 현상이 드러나는데 이게 인구가 빠지는 거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은 다 인구가 원래 빠져. 예. 뭐 다 요즘에 뭐 지방 소멸이라며 인구 소멸이라며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예외적이었던 지역이 우리나라에 2015년까지는 부산, 울산, 경남만 예외였어요. 수도권을 제외하면 세종하고 여긴 인구가 늘고 자체로는 순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죠. 10년 동안.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뭐 그때 이제 어떤 일인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조선업 위기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한번 쭉 빠졌는데 저는 그게 약간 트리거를 당긴 것 같고 이제 일자리가 안 생겨나는 거. 아까 제가 현대자동차가 10년 동안 안 뽑았다 그랬잖아요. 예. 뭐 그런 이제 일자리 전망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부분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망각하는 게 우리 사회는 이제 여기 지금 여의도에 보면 여실히 느낄 수 있지만 고학력 사회입니다. 다 네? 대학에 가요. 예. 70%가 이제 80년대생 이후로는 70%가 대학을 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대학생이 많이 배출되고 있죠. 근데 울산의 일자리는 과반 이상이 생산직 일자리. 저 주력이 그러다 보니 네. 안 맞는구나. 그게 이제 미스매치가 그냥 눈높이 문제가 아니고 예. 애초에 나는 화이트 칼라가 되고 혹은 공대를 이제 이프로 나와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엔지니어 대졸 엔지니어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쓸데없이 공대를 나온 대표적인 케이스지.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자리들이 희소하다 보니까 남학생들 떠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04, 5학번 정도 지나가면 대학에 여성이 동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이 다수예요. 현재는 여학생이 더 많거든요. 대학교에서. 예. 울산도 마찬가지로 딸이라고 대학 안 보내죠. 안 보내는 경우가 없죠. 다 가죠. 다 가고 뭐 심지어 구매력이 좋으니까 다 보냈는데요. 여성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떠나게 되는 추세가 있었는데 그 트리거를 땅 하고 이제 그때쯤부터 당기고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울산에 있는 그런 도시들 자동차, 조선 뭐 등등등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으면 다 잘 돌아갔을 텐데 기업이 예전 같지는 않고 뭔가 뭐 그러면서 그게 다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결론이에요? 그게 이제 조선업이 조금 착시를 줬던 것 같아요. 조선업이 업황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해고를 많이 했고 하청업체들 뭐 단가를 다 쳐줄 수가 없으니까 많이 문을 닫고 예. 그러니까 그랬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제 그럼 호황이 돌아왔잖아요. 이제 조선업 완전 다시 좋고 그런데도 왜 그러느냐? 예, 근데 지금 조선업은요 아까 자동차만 얘기했는데 조선업은 몇 명 정도 정년 퇴직하냐면 1000명 정도 연애 퇴직하거든요 생산직들. 예. 몇 명 채우냐면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채우고 있어요. 이게 자동차하고는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울산의 주력이었던 혹은 거제의 주력이었던 창원의 주력이었던 이제 생산직 정규직들은 안 뽑게 되는 추세라는 게 굉장히 그럼 1000명을 내보냈는데 100명만 새로 뽑아도 회사 돌아간다면 1000명 중에 900명은 그 회사 안에서 다닐 때 놀았다는 얘기잖아요. 놀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뭔가 바뀌어서 네.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지는 식으로 갑자기 작년까지 1000명이 있었는데 올해 100명만 뽑았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그게 마침 딱 맞네가 된다고요? 그게 이제 두 개 산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 아까 이제 2000명 정도 나갔을 때 700명이 3분의 1이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동화, 로봇, 뭐 그다음에 요즘에 AI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게 원래 맞고요. 1400명은 놀고 있었다.
놀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속도, 라인의 속도랄지 혹은 이제 대체 인원으로 많이 썼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임하면서 자동차 졸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계신 저희 셋이 이프로는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배우고 가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 조립하는 데는 사실은 투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천천히 라인이 돌아가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예전보다는 단순해졌죠. 예. 도와주는 작업이. 게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도와주는 게 많이 인스트럭션도 되게 잘 돼 있고 작업 자체도 단순해졌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좀 다릅니다. 조선은 1000명을 그대로 써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하청 비율이 높아졌다. 그냥 사내 하청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 비정규직 외주가 와서 일한다. 외주가 와서 일한다. 그래서 그 중에 안정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본공이라고 하는데 사내 하청 업체 본공이 있고 일당으로 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대응이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쓰면 이제 임금을 잘 줘야 된다고 우리는 뭐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이제 본공은 사실은 임금을 별로 못 받는 것 같고 일당으로 하는 분들은 조금 받긴 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뭐 그러니까 생산직으로 빛을 보기에는 이제 그 산업 도시들, 울산을 대표로 하는 그런 도시들이 이제 일자리를 생산직 일자리는 별로 못 만드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 도시가 그러니까 기업 도시가 돌아가려면 생산직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미 기업이 생산직이 많이 필요 없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시민들도 나는 생산직 하려고 할 생각 없어. 없는데? 라고 그런 생각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다른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대졸자 일자리가 늘어나면 되겠죠.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이게 생산직 대신 왜냐면 요걸로 하면 되지. 애들이 다 대학 갔으니까 여기에는 대졸 일자리가 많아져야지.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더 또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요 자료 보시면 그런 거를 요즘에 그 경제지리학 이런 분과에서는 공간 분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원래는 연구소들 있잖아요, 요즘에. 기업 연구소 어디 제일 많다고 알고 계세요? 기업 연구소. 서울에도 강남? 좀 있고요. 강남에 좀 있죠. 양재 근처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어디 가면 판교. 맞아요. 판교에 많고. 그다음에 화성에도 좀 많죠. 거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연구소들 어디 있었냐면요. 원래는 다 울산에 있었습니다. 울산에 있거나 창원에 있거나 포항에 있거나. 근데 그 연구소들이 90년대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가가지고 최종 종결은 어디였냐면 현대중공업 이제 연구소 엔지니어링 센터가 이제 판교로 간 게 22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야금야금 이제 간 겁니다. 그쪽으로 안 오면 좋은 연구자 데려올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안 좋게 말할 때 무슨 얘기 하냐면 여기 너무 노동조합에 또 조직화될까봐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해보니까 서울 서서 잘하네, 수도권에서 더 잘하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게 재벌 총수께서 보시기에 자주 가서 신제품 개발한다는데 보기에 좋았다 이런 설도 좀 있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머리 쓰는 일, 대졸 이상이 하는 일들이 야금야금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갔고 그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R&D가 뭐 이유는 점잖게 표현하시지만 머리 똑똑한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지방에서는 안 뽑힌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면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 같은 얘기라서 지방에서는 인재가 많지는 않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부산에는 부산대학교가 그래도 괜찮은 이제 공과대학이 있고 유니스트라는 우리 과기원이 사실 울산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예전엔 그래도 울산이나 뭐 창원에 좀 괜찮은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몇 명이라도 뽑으니까 잘 썼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지역에 살고 싶어도 다 이제 연구소라는 곳은 이제 경기 남부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거길 나와도 또 서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역에서 과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거기 가도 이제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다만 이제 R&D가 그럼 현장에서 떨어져서 배는 울산에서 만들고 배 연구는 뭐 경기도에서 하면 괜찮은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골치 아픈 질문인데 그런 거죠. 지금 판교로 갔잖아요. 지금 엔지니어링이 설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설계 부문이 대부분 갔는데 이게 그게 많습니다. 현장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당신이 만든 도면대로 했는데 안 되네. 와서 좀 봐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려가야죠. 예전에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조선소에서 연구소들이나 엔지니어링 센터를 울산이나 거제에 뒀던 거거든요. 현장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지 공정이 안 밀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KTX 타고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한 번엔 안 가고 조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네 갈게요 하고 가도 큰 문제 없다. 한 2시간. 나중 되면 안 가도 되게 하려고 뭘 하냐면 우리 그 주식하는 분들 좋아하는 이제 주식 중에 미국 주식 중에 이번에 아주 떡상한 주식 있잖아요. 팔란티어라고. 예. 현대중공업이 지금 그 디지털 트윈 작업을 이제 팔란티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데이터로 구축하고 온라인 공간에다 얘를 띄워서 직접 개입할 수만 있게 하면 굳이 갈 필요가 훨씬 줄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있는 거죠. 그게 재택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랑 비슷한 거네요. 네. 야드 안 가도 되는. 홀로그램 같은 걸로 마치 배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열어보면 진짜 이런 게 있고 그대로 복사한다는 거죠? 예,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진짜 팔란티어를 불러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마트 조선소 추진, 그러니까 스마트 조선소 다 추진하거든요. 조선 3사, 예. 삼성 뭐 하나도 다 하는데 여기는 그 추진팀의 이름이 팔란티어 추진팀이에요. 팔란티어랑 한다고. 야. 이게 그러니까 동네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인데 우리 여기서 팔란티어를 쓴다는 건 팔란티어 아니면 안 되는 뭔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네요. 뭐 거기에 이제 여러 사업자들이 다 해보려고 뭐 유니티 같은 회사도 해보고 기존에 이제 그 제조업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들도 다 지금 스마트 조선소 사업에 뛰어들어 보는데 자꾸 좀 안 되고 이제 팔란티어까지 갔다는 건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 팔란티어 언제 계약했어요? 교수님은 돈 좀 벌었겠네요. 아, 저는 뭐 별로 없는데 네. 하여튼 그냥 얘기는 들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럼 2, 3년 전에 그 얘기 들었으면 팔란티어를 샀어야죠. 그때 좀 많이 샀어야 된대. 네.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럼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울산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직도 구조적으로 줄어들어. 지원하는 사람도 적어.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대졸자나 이런 연구원들은 또 서울에 다 가 있어. 그럼 지방은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있으니까 법인세는 뭐 기업이 잘 되면 많이 걷겠으나 본사 소재지도 근데 서울인데요. 지금.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프고 예. 거기다가 사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제조업에서의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점점 이 지역이 사실은 많이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동남권이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한번 이 자료 보시면 뭐 수도권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제조업 부가가치도 다 이제 수도권으로 이전되고 있는 거예요. 포션 전체에서 거의 30%를 수도권이 가져가게 되고 동남권도 큰 의미는 없게 부가가치를 가져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체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이익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의 기여를 이제 부가가치 전체에서 기여를 생산한 게 아니고 네. R&D라든가 R&D로 기획이라든가 점점 선행으로 가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돼가고 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앞서도 잠깐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면 이제는 공장도 사실은 수도권에 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수도권에 짓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지을 수만 있으면. 뭐 우리 유명한 게 이제 2019년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구미에 짓냐 혹은 이제 용인에 짓냐 했는데 용인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얘기가 제조업이 이게 무슨 노가다 같은 게 아니다. 머리 쓰는 일이다. 지식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지식 기반 산업인데 어떻게 지방에다 둡니까? 이 수도권에 있어야지라는 말들을 이제 업계에서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건 뭐 경박단소니까 그런 거냐라고 말하기엔 자동차 공장도 사실은 초 밑에 있잖아요. 지금 뭐 서산, 아산 이런 데로 지금 가능하면 수도권으로 가려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전망 자체는 지금 어려운데 이 추세가 안 바뀐다면 문제는 뭐냐면 착시가 있는 거죠. 아직 소득이 높으니까 착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대공장을 유치하면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공장만 가져오면 된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배터리 공장을 가져오고 이러면 지역의 일자리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학을 나왔다니까요. 공장에 머리 쓰는 일은 어차피 다 리모트로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혹은 그쪽에 이제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잘 안 생긴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요 사진도 보시면 요 그림도 뭐 저는 그래서 공중부양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중부양. 대기업들이 대기업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속박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 많이 타야 되니까 노동자들한테 속박당할 수밖에 없고 부품사도 근처에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근처 지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부품사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지역도 별로 상관없어졌고 글로벌 소싱하면 되니까. 아니, 글로벌 소싱하면 되고 공급자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들 숙련도 옛날만큼 자동차 같은 데는 별로 안 중요해졌고 조선소도 뭐 하청 쓰면 되고 안 되면 외국에서 쓰면 된다. 데려다 쓰면 된다. 특례로 풀어주기도 하고요. 더 많이 데려오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3사나 뭐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실적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데 그래서 밖에서는 야 울산에 현대자동차 있다며 현대중공업 있다며라고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상관없는 회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부흥하고 이제 글로벌 이제 제조업체로 떠오르는 동안 그 전까지 공장이 있었던 혹은 연구소도 있었던 이런 도시들의 경쟁력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상실되는 게 지금 상황이고 여전히 뭐 그 실마리를 잘 찾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야, 뭐 미래가 암울해 보이네. 지방 부동산은 사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은 근데 사이클이 있으니까 뭐 돌아올 수도 있죠. 야, 근데 지방 도시들은 진짜 고민이 많겠어요. 거기는 진짜 우리는 뭐 아유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네 어떡하나 걱정하면 되지만 삶의 기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떡하나.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면 왜 울산에다가 공장을 지었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대기업들이 그거는요 그 수출하기에 좋은 입지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 그때도 평택항을 뭐 만들 수도 있고 부산항 활용하지 않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했던 이유는 그때는 국가의 말을 들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차관을 해외에서 차관을 받아오려면 결국에는 도장을 재무부 당시 뭐 재무부였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도장 받아야 되고 하니까 입지를 정해주면 가는 겁니다 당시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으로 뭐 국가가 뭐 우리 뭐 이번에 뭐 전남에다가 뭐 무슨 클러스터를 할 거예요. 여기 대기업 유치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이제 예전처럼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굉장히 시장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뭔가 본인들이 메리트라고 느낄 게 없으면 압박으로는 이제 가기는 좀 어려워진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 무슨 해결책?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돈도 몰리고 뭐 뭐도 몰리고 뭐 모든 게 몰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수도권 근처에 하는 게 뭐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가려고는 할 텐데 그 다 땅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또 생각해 보면. 근데 서울에서 공장 갖고 있다가 회사 망한 회사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회사는 사업으로는 망해도 성수동에 그 많은 공장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서울로는 몰리니까 그럼 서울은 또 더 과밀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어떻게 뭐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어쩔 수 없지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사실은 그 지역만 소멸되고 혹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힘들어지고 요것만 문제면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서울 와서 잘 살면 돼요. 수도권 와서 잘 살면 되는데 이 과밀도가 사실은 엄청 스트레스를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저는 뭐 일단 사회학자니까 제가 감지하는 바로는 뭐 지금 뭐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저출생 고령화긴 하지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빨리 나가게 하는 데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지방에 살면 다 수도권에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60에서 70%가 나 그냥 여기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태어난 곳이니까. 뭐 근데 이제 호남 같은 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초중고를 나올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가라. 올라가라.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아빠 세대만큼은 아니어도 아빠들은 굉장히 잘 벌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세대만큼은 아니어도 적당하게 괜찮으면 나 그냥 여기 살래. 이런 이제 정서는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왜 떠나냐고 물어보면 다 어쨌든 일자리가 1번이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하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참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뭘 참조를 많이 하면 해외 사례 이제 많이 참조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곳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피츠버그고 하나는 디트로이트예요. 사진 뭐 별건 없는데
뭐 밑에는 이제 US 스틸. 예, US 스틸 이게 원래 피츠버그가 US 스틸, 카네기가 만든 이제 US 스틸이고 위에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장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여기도 이제 닫은 데죠. 예. 그 모타운이잖아요. 디트로이트 모터타운이거든. 모터타운. 자동차 타운인데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제 계속 쇠락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디트로이트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도심에 이제 그 흑인 노동자들이 가득 차고 교회로 점점 이제 백인들은 나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무 대응을 사실은 별로 안 했던 게 디트로이트이고요. 그냥 있던 공장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보자가 사실은 디트로이트였고 카네기 피츠버그는 사실은 좀 다른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거기에는 왜냐면 조건이 다릅니다. 디트로이트 명문대는 디트로이트 대학이 있지만 그렇게 명문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피츠버그는 명문대가 2개가 있거든요. 피츠버그 대학도 괜찮은 학교고 카네기 멜론 카네기 멜론이 굉장히 좋은 공대예요. 우리도 지금 포스텍 정도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걔네를 가지고 우리 하이테크 그다음에 IT를 중심으로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성과를 보면 GRDP는 당연히 이제 피츠버그가 높았고요. 근데 이제 피츠버그에서 겪은 일은 뭐냐면 그 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도시를 떠나게 되는 건 물론이고 주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항상 이제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기존에 여기가 생산직 위주의 도시였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하이테크로 바꿀 수 있느냐도 문제.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일자리는 어떻게 하지? 요것도 좀 이제 고민할 부분들이 이제 미국을 보면은 우리한테도 있는 거고 이제 항상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른 건 뭐냐면 미국은 한 주에서 주로 가기가 힘들어요. 멀어요. 멀고 이렇게 나라가 이미 뭐 한 곳에 집중되기엔 너무 인구가 이제 땅덩이가 넓고 굉장히 사실은 서부 동부 해안가에 나름대로 정립이 돼 있고 중서부에 시카고가 또 정립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권역이 정립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넓지가 않잖아요. 이게 일본만 해도 신칸센 타고 여기 어디야 규슈부터 홋카이도까지 가려면 17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딜 가도 이제 4시간 뭐 5시간 4시간이면 다 되고 비행기 기준으로 하면 1시간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이게 이동이 굉장히 이게 자유롭고 사실 도시 하나하나 대응하기엔 그냥 서울을 택하게 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제 울산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울산에 대학이 2개가 있고 생산직 일자리만 있고 여성 일자리가 잘 없습니다. 서비스업도 별로 없죠. 서비스업은 부산에 많고 부산에는 대학이 많아요. 제조업 일자리는 없어요. 공대는 많아요. 그러니까 경남도 대학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부족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많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크게 합하면은 부산, 울산, 경남 합치면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되니까요. 그럼 그 정도면 우리 베네룩스 작은 나라 하나 사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요걸로 경쟁력을 만들면 안 될까? 왜냐하면 부산은 또 살고 싶어하는 도시니까. 뭐 요런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게 지난 정부 때 나왔던 메가시티죠. 약간 묶어서 조금 더 묶어가지고 크게 보자. 투자 받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이 투자 받는 거랑 이제 처진 부산. 부산, 울산, 경남이 다 해가지고 받는 거를 하면 세금도 다르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르고 요런 게 이제 모티브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게 조금 돌아가려면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 왔다 오면 자기 지역에서 뭐가 제일 아쉬울까요? 뭐가 없다. 우리 뭐가 지역에. 없다?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 아니 또 떠났으니까 없죠. 그다음에 지방살이는 뭐가 힘들까요 또? 지방살이? 이렇게 보면 비교하게 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뭡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 말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사실은 교통입니다. 교통? 아니 그 문화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X 한번 타고 가면 돼요. 그럼 하루 나들이 하면 되는데. 나들이 뭐 왔다 갔다 맛있는 거 먹고 뭐 홍대도 가고 이태원도 가고 공연 보면 되는데 매일 차가 없으면 통근이 안 됩니다.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차가 없으면 통근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창원에서 부산에 취업이 되면 통근이 안 된다. 버스를 타고 가려면 시외버스 타러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내려서 다시 전철을 타고 가면 자차로 가면 1시간 이내로 갈 거리를 2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거가대교 건너려면 10,000원 내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얘기는 차가 없으면 초년생들이 생활이 안 되는 사회 초년생들이 그래서 그런 교통망을 메트로로
전철로 조직하는 게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해보자 라는 게 지금까지의 사실은 유일한 대응이고요. 예. 지금 이제 과기원이 다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구 경북 하나를 디지스트라는 데가 합니다. 그다음 호남 전체를 지스트가 하죠. 근데 울산은 이상하게 이제 중심 도시는 부산인데 울산에 굉장히 왜소한 형태로 유니스트가 있고 이 투자나 산학연 같은 거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로 여기는 대기업한테 공장밖에 받아올 게 없다면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혁신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가 되게 중요한데 고립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로서는 굉장히 이 대학생들이 맘대로 돌아다니고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지하철망 이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철, 지하철. 그렇게 하자. 그런 거 정도가 있죠. 지하철망이 안 된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있으면 좋겠으나 근데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서울보다는 훨씬 편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창원이나 김해의 밀도는 안산보다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여기가 땅이 넓어 보일 뿐, 그러니까 예. 밀도가 안 높은 지역은 양산이나 뭐 울주, 예, 이렇게 울산, 울주 이런 데는 나머지는 다 이제 굉장히 도시화가 돼 있는 지역이죠. 여기는 사실은 제2의 수도권인데. 네,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업 관점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업이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머리를 쓰는 일을 하고 이쪽을 생산 기지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사람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사람 써야 하면 하청을 그냥 써도 되는 상황이라서 예전처럼 일자리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졸자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료 보면은 하이로드 전략이라는 걸 하자고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금 많이 주니까 생산성을 높여봐. 이게 어느 나라가 이런 거 하는지 아세요? 임금을 생산성을 높여보자 그냥. 독일? 그러니까 독일 전형적으로 독일. 임금을 많이 줄 테니 이제 굉장히 여기 그래서 직무급도 발달하고 자격증 열심히 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시기는 좀 지났다고 저는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은 생산 공정 자체에 투자는 하나 사람을 육성하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사람이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성에는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투자를 하는 게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같긴 합니다. 테슬라하고 현대자동차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독일식이 맞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기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제 혼신을 다해서 서로 합을 잘 맞추는 것이 요 팀워크가 생산 현장에서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지능형 생산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 애매해졌고 대기업들이 이미 수도권에 많이 투자를 했고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는 약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다 전 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생산직 일자리를 막 늘리기에 노력하는 거는 애들은 다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예전에 노사 관계를 좀 풀어보자고 그러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적인 노사 관계를 가보자. 좋은 말인데 그걸로는 부족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우리 거꾸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우리 뭘 만든다는 입장에서 있잖아요. 만든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제작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작된 거를 양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중국. 어디죠? 중국의 선전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관점으로 하면요. 울산이랑 창원 합치면 그 다음 정도 됩니다. 이 지역, 그러니까 김해도 있죠. 사실은 여기 대공장들은 울산하고 창원에 주로 있지만 거제에 있지만 경상남도 전체가 사실은 부품 소부장 클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상만 하면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근데 대기업들은 이미 자기들 내부적으로 랩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설계도 다 원격으로 해갖고 그냥 생산 기술도 자기들이 만든 거를 생산직들 단순한 작업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대기업 주도 성장 말고 여기서 제조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근데 이제 제조 스타트업을 만들면 스타트업 많이 하잖아. 뭐 예를 들면 저기 테헤란밸리 갓도 있고 판교도 있는데 뭐가 달라라고 하면 여기는 만드는 거에 굉장히 주력으로 테슬라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이버 같은 회사를 이 지역에서 만드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회사도 이 지역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동화되지 않은 현장들이
지역에 넓게 펼쳐져 있고 이제 그게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제조 스타트업이면 로봇이 만들어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요? 예, 로봇이 많이 만들 수도 있고 3D 프린터로 한 거를 양산에다가 라인을 태울 수도 있겠죠. 자동화를. 근데 이제 그 머리 쓰는 일 누가 합니까? 그 지역의 공과대학생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하면 할 수 있는 있겠죠. 거죠.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어떻게 규모를 만들어줄 것이냐는 이슈가 있고요. 근데 이게 기회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보시면 예.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지금 요즘에 이슈가 뭐냐면 소부장 업체들이 약간 여기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기부가. 그래가지고 여기 업체들 인프라를 많이 바꿔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인프라가 다 80년대, 70년대, 90년대에 맞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업체 사장님들이 보통 다 70대 중반에서 80대입니다. 이제 이분들 고민은 뭐냐면 내 아들이 한다면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업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가 안 해. 이러는 데들이 많고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 예전에는 벤더들을 다 데려가는 체제였죠. 근데 요즘에는 글로벌 소싱을 하려고 하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주거든요.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오면 예전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주겠다 물량을. 근데 이제 그 수준의 생산성이 안 나오면 못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굉장히 격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저는 일정 수준의 이런 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대형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창업자들에게 그 기업들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1,000억, 2,000억, 5,000억, 1조짜리 되는 부품업체, 소재업체, 장비업체, 제조 뭐 예를 들면 선반을 만드는 회사랄지 가공 이런 기업들 그게 저는 더 가까운 길일 것 같아요. 당장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완성돼 있는 제조기업, 제조대기업 그 다음에 연구소는 다 수도권에 가 있고 설계도 수도권에서 다 하는 대기업 갑자기 내려오라고 하면 여기는 수십조, 백조에 이르는 돈을 이미 투자했는데 갑자기 내려오기 어렵고 여기가 그러한 새로운 제조업의 혁신 생태계가 되면 그때는 방 달라고 하겠죠. 조금씩이라도 다시 진출하겠죠. 지금은 그런 여건이 없으니까 오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가능성에 오히려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다들 지금 서울로 어쨌든 몰려가려고 하는 판국에 지역에 남아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기회의 땅이다. 그게 되려면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도 좀 뭉쳐서 대규모하고 말씀하셨던 메가시티처럼 울산, 경남, 부산 다 따로 놀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네가 경쟁력 있는 거 내가 경쟁력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여기는 이만큼 경쟁력 있어라는 걸 보여주자. 그런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건 잘 안 됩니까? 이건 일단은 우리는 이제 항상 관할권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 예산이 어느 섹션에까지 관할이냐, 어디까지가 우리 관할이냐 이런 게 있고. 부산시장 따로 있고 울산시장 따로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제 뭐 살펴보자면 제가 뭐 정치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익은 처음엔 부산이 보겠죠. 다 부산 가고 살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들도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는 뭐 그런 거에서 인구를 뺏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저는 부산으로는 이동이고 수도권으로는 완전하게 이제 이주하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동 같은 거 관점에서는 이동 한 명 한 명의 세수긴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지만 조금 넓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정적인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행정구역을 뭐 부산, 울산, 창원 나누지 말자.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보고 뭐 옛날에 그 사실은 경상남도 안에 다 들어간 거거든요, 예전에. 부산직할시, 울산광역 이렇게. 근데 저는 뭐 그래서 다시 경남되는 거 싫으면 무슨 가야도 뭐 이런 식으로 새로 이름 붙여가지고 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도지사 뭐 이런 거라도 해서 하나를 묶는 뭔가를 만들자. 그래 같이 쓰고 규모 있게 쓰지.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서비스 산업 같은 게 아주 규모의 경제에 취약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돈 쓸 사람이 있고 그래야지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적으면 사실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면 각각 투자하면은 무슨 잔치밖에 할 거 없잖아요. 무슨 국화 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꽃 축제, 무슨 동물 축제, 곤충 축제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좀 규모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엑스포 같은 것도 그런 예시일 텐데 규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좀 단순한 생각이긴 한데
서울과 수도권으로 지금 너무 몰리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가시티를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제2의 도시인 부산, 뭐 인천, 뭐 이렇게 몇 개 그나마 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더 집중해서 키워서 서울 아니면 그 다음엔 그래도 부산이야. 그 다음엔 인천이야. 뭐 그 정도로 만들어야지. 크게 묶는 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을 더 키우는 게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개냐 두세 개냐 갖고 지리학자들이 사실 되게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두세 개라는 사람들은 유효한 건 사실 부울경밖에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 이제 충청권에 하나가 생겼으니 요렇게 하나 세종시 하나 생겼으니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다 사실은 이제 거의 합쳐진 상태로 가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10개주의자들이 사실은 이제 해본 거죠. 10개는 해본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이제 쪼개가지고 나눠주고 그쪽에 이제 중심 도시들을 키우면 된다 해봤는데 그게 유효한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이제 2개, 3개 정도가 유효한 숫자라고 보는 축입니다. 근데 그 나눌 때 딱 보면 유효한 사이즈일지 아닐지 모르고 나눴을까요? 계산이 안 돼서 나눴을까요? 아니면 나눠줘야 다 그쪽이 표되니까 나눈 걸까요? 그게 이제 시도를 하나하나의 유닛으로 본 거고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래도 친연성이 높은 식으로 한 거겠죠. 전남하고 광주 뭐 이런 식으로 묶어 정치적으로 비슷한 입장이기도 하고 같은 생활권이라고 생각하는 데를 이제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제 덜 해치는 기존의 권한을 덜 해치는 방향으로 좀 그거는 그렇게 묶은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묶은 단위가 10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게 많이 나눠준 거 아니냐. 예, 맞아요. 전 잘게 많이 나눠줬다고 생각하고 실험해 본 건데 그때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이런 말들이 너무나 중요했던 또 트렌드긴 했어요. 한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그걸 트렌드라고 나라 예산을 그렇게 해버리면 되느냐는 거죠. 그때는 사이즈가 될지 안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공학의 영역인데. 예, 맞고요. 근데 이제 우리 도시가 대형 도시가 성장한다는 태제들을 이제 도시공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도 사실은 한 10년 안짝 아니에요. 이제 도시의 승리 이런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발견한 거라고 저는 뭐 이제 좋게는 생각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또 이제 그 10개를 말할 때는 그 이론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면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은 굉장히 분권화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독일 같은데 특히. 그러니까 이제 클러스터를 그 사이즈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을 저는 조금 그냥 이론을 그냥 이식해 온 거 아닐까. 그래서 좀 실패한 거 아닐까 어느 정도는 이런 생각을 예를 합니다. 들면 그럴 수는 있나요? 메가시티. 예를 들면 전남이다. 그럼 전남을 지금처럼 그냥 하나로 묶으면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광주를 중심으로 그 소스들이 광주로 다 몰려서 광주가 큰다. 예를 들면 경남 뭐 창원 이거 다 묶으면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산으로 그 소스가 다 몰려서 제일 큰다. 뭐 그렇게 해서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크게 묶었을 때 오히려?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지금 행정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체제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지금은 쪼개나서 너무. 네. 실제로 뭐 전라남도라는 곳은 사실은 다 광주로 통근하거나 그쪽에 가서 소비를 하거나 이러한 이제 인구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근데 좀 고민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다 보면 저는 사실은 연고가 영남에 아예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전라도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강원도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거 정도의 숙제가 있는데 저는 그 옛날에 6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IBRD 지금은 월드뱅크가 우리나라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용역을 준 게 뭐냐면 철도를 지을 건데 어느 방향으로 지을까? 그러니까 경부축으로 지을까? 아니면은 횡으로 이렇게 그을까? 요거를 했는데 이제 IBRD안이 요 경부축으로 지으면 굉장히 압축 성장이 가능하고 빠르게 성장이 가능한데 왜냐면은 물자의 그 이동과 이제 산업 단지의 배치와 이런 것 때문에 대신 이제 균형 발전은 안 된다. 근데 이제 횡으로 이제 동서로 지을 경우에 이건 굉장히 균형 발전이 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영호남을 차라리 있는 게 좀 낫겠다. 수도권에 그러니까 이쪽에 거점이 되고 실제로 인구의 이동도 제가 울산 사람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약간 흥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를 당신들 경상도 사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울산은. 네, 왜냐면 우리 금호고속 있잖아요. 금호고속이 옛날에 돈 번 구간이요. 울산, 광주.
부산, 광주, 창원, 광주, 마산, 광주 이 구간이거든요. 다 전라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한 거란 말이에요. 전국에서 사실은 온 지역이고 그리고 원래도 그 영호남 간에 인구 교류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에서 호남으로 간 경우는 산업 인프라가 없으니까 적었지만 반대 경우는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연결하면서 이쪽에서 차라리 해법을 좀 찾아보자. 뭐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은 하죠. 좀 넓게 묶어야 된다는 취지는 매우 고민해볼 만하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대기업들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뭐 이제 노동자들 별로 안 중요해졌어요. 뭐 10년 안 중요해. 자동화 많이 됐고 뭐 우린 팔란티 없을 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디지털 트윈에다 생산성이 높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이제 중공업도 그렇게 가고 나름 최적화인데 이게 요즘엔 도전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 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의 전략의 근저는 뭐냐면 글로벌 소싱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중국에서 내가 원하는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싼 가격. 그 다음에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로.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제 남아시아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예. 이 전제가 계속 저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요즘의 위협이 공급망 측면에서도 인력 측면에서도 이 지정학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국내에 그 산업 인프라도 사실은 구축할 필요가 기업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필요해지는 것 같다. 그냥 생산 그 거점 측면이 아니고 생산 기지 측면만이 아니고 소부장 생태계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다가 당신들 연구소 당장 옮기라고 말은 못 하겠으나 지금 여기에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유사시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괜찮은 꽤 똘똘한 이제 벤더를 확보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산업단지들이 있는 지금 이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조금 반대로 한 번만 여쭤보면 네. 내가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도 어떤 그게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뭔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을 치러야 되는 문제인데 그 비용을 지금 있는 서울 수도권을 더 발전시켜.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은 물론 지금보다 더 죽어가는 방향으로 가겠으나 우리나라 전체의 썸을 봤을 때는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데가 더 경쟁력을 갖춰가는 게 지역의 균형 발전보다 전체 썸을 늘리는 데는 더 좋은 방법 아니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분 최적화하고 전체 최적화를 좀 간과하는 건데 서울이라는 부분이 점점 팽창하면 언젠가는 이걸 다 채울 거야. 결국에는 서울특별시 해운대구가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그럼 그 과정 동안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냐면 그 팽창하는 서울이 지불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전체가 지불하고 그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혹은 이제 경제적 피해를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적 피해라면 뭐 집값 하락 같은 뭐 집값 하락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가 이 지역이 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의 책임을 지는 주체와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별개로 이게 분할이 된다는 거죠. 아마 안 기자 이야기는 서울에 투자하고 서울을 좀 넓혀서 울산 분들도 서울 올라와서 사시면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인 것도 같아요. 네,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뭐 용적률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다 아는 거지만 아까 SK 하이닉스가 용인 갔잖아요. 요즘에 용수 때문에 난립니다. 물을 못 구해요. 이것 때문에 수도를 건드려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 체제를 전체를 생각 안 하고 간 게 진짜 이상해. 그거 모르고 갔대요? 그래도 뭐 좋은 인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에서 빼올지 강원도에서 빼올지 충청도 어디서 남한강 물을 빼올지 갖고 계속 분쟁하면서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전기도 뭐 어디서 구합니까? 뭐 이런 문제들 생태학적 한계도 있고 실제로 에너지 문제도 있는 거고 뭐 인구와 스트레스 때문에 뭐 재생산이 불가능해진 건 어쨌든 사회적 비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 보면 뭐 이게 단순치 않은 문제죠. 뭐가 먼저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이제 지방에 가서 고민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지방이 좋아지면 기업들도 오겠지. 예를 들면 그 제조 스타트업 같은 거 만들면 저기 잘 만드시네. 서울보다 싸고 아니 좋네. 애플이 중국이 좋아서 폭스콘에다 하청을 줬겠어요? 잘 만드니까 하청 주는 거지.
그러니 그런 게 만들어지면 되는데 만들어지려면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그 혁신은 인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재. 근데 인재가 안 가? 인재가 있는 인재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취직할 데가 없네. 나는 똑똑한데. 그럼 서울로 올라오는 악순환. 또 서울로 인재가 가버리니까 여기서 뭘 하려고 해도 즉 제조 스타트업을 하려고 해도 인재가 없어. 여기서 서로 얘기하기 좀 불편한데 인재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진짜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면 뭔가 악순환이네요. 지방에서 태어난 분들은 인재는 가능하면 지방에서 뭔가 남아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네. 근데 예전에는 대구에서 공부 잘하는 분들은 경북대, 부산에서 공부 잘하는 분들 부산대 가고 그랬죠. 고려대 갈까 부산대 갈까 그러다가 아유 저 장학금 준답니다. 부산대 가겠습니다. 그럼 그래 뭐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끌어당기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학군을 좋게 대학을 좋게 한다고 끝도 아닌 것 같고 여기 갑자기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갑자기 유니콘이 생길 리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패키지로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중기부에 갔다가 점심에는 국회에 갔다가 지금 여기 왔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다 결국에 돌고 빙빙 도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육이 문제다. 여기서는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게 문제다. 여기 가면 또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냐. 뭐 생태계가 있어야 대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사이즈가 돼야 된다. 스케일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뭘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 정도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기초단체는 물론이고 광역 하나가 풀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국가가 고민해야 된다는 네, 거죠. 국가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너무 당연하고 뭐 그렇다고 국가가 뭐 옛날처럼 박정희처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줄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민은 해야 되는 것 같죠. 그래 그래서 이제 요즘 지방에서 산업단지 만들고 그쪽으로 본사 옮기고 공장 옮기면 상속세 면제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그거보다 인재에 끌리고 그거보다 이제 여기서 생산성이 얼마나 나올지에 더 그렇죠. 끌리니까 살아남아야 상속세지라는 거고 그럼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 인재들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의 좋은 대학으로 꽂아주잖아요. 성적과 무관하게.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입장도 그 나름의 논리는 일리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지자체들이 학습도 다 지었잖아요. 그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그 무슨 학습 남명 학습 뭐 무슨 학습 가면은 서울대 연고대 붙으면 거기서 자기 해주고 뭐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면 다시 그들로 내려와 달라. 안 내려오잖아요 문제는. 안 내려오죠. 당연히 그렇죠. 그 예전에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대학에 간다는 것 자체가 고관대작이 되거나 전문직이 되거나 굉장히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한 건데 그 전제가 깨졌는데 그걸 계속 하는 걸 뭐 그래도 우수한 인력들이 간다는 선택을 그 선호를 꺾는 거는 저는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에 더 좋은 선택지를 줌으로써 유도하는 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부산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부산대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같이 고민했는데 왜 지금은 고민 안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전보다 너무 교통이 발달했고 통신이 발달해서 예전에 거짓말. 그래도 부산에서 통학한다고요? 아니 예전에 서울의 그 느낌이 아니 예전에 서울의 느낌은 되게 먼 곳이고 부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서울은 되게 먼 곳이어서 근데 지금 심리적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KTX가 나라 망쳤다? KTX와 카카오톡이 서울은 그냥 바로 옆 동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서울로 갈 수 있으면 서울로 가지 부산에 남아있을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거제도에 있었는데 문제다. 버스로 4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사실은 서울에서 제일 먼 곳은 거제예요. 왜냐하면 KTX도 없고 비행기도 바로 탈 수가 없고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쿠션을 돌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도 사실은 서울에서 일어난 일에 다 실시간으로 동기화돼 있었다고요. 당시에도.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도 있고 SNS 보면 계속 서울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완전 벽지에 살면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서울 사람들이 그 창원이나 거제도 근무 싫어했거든요. 병특을 많이 했잖아요. 특내로 공대 나오면 군대를 빼주니까 예전에 창원 갔다 자리 잡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뭐 소식을 신문 말고는 방송 말고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냥 갔으면 여기 귀신 하는 거다라면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거기에 있을 만한 명분은 뭔가를 줘야 돼. 네. 억지로 안 되죠. 그게 뭘까? 뭐부터 풀어야 되지? 그게 뭘지 모르겠어.
저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하면 그냥 다 서울 와서 살자. 자꾸 그럼... 너무 고향 집착하시는 거 아닙니까? 태어난 곳이 거길 뿐이지 우리 그냥 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서울 와서 살아도 한국에 사는 거고 울산에 살아도 한국에 사는 겁니다. 뭐 말이야 맞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 서울로 몰리면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것도 넘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빠져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는 게 부산 집값 지금 낮추는 비결이듯이 저도 부산 가서 살았어봐요. 그렇듯이 서로 좋은 건데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니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부산에 살지 울산에 살지 광주에 살지를 서울에 살지를 결정할 수 있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될지 모르겠는데 그 10개로 찢어서 예산하는 거는 뭐 실수였다고 치면 지금은 그렇다고 포기하고 서울로 몰리자는 게 답이 아니면 어디 하나부터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10개든 지방에 거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냥 부울경에 만들기로 하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는 좀 양보합시다.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해줘야지. 그게 되겠냐고. 그럼 나도 해야지. 특히 야 경상도에는 하나 하고 전라도에는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해줘야지. 교통을 굉장히 발전시켜 주면서 유도하는 방식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교통을 발전시켜주면 서울과 접점만 있잖아요. 서울과의 접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은 서울하고 연결이 서울로만 가니까 부산으로 연결해주면 된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그러면 광주로 연결하고 부산에서 광주로 와. 왜 우리가 뭐가 부산으로 가라 그래? 그건 뭐 본인들이 선택하겠죠. 놔주면. 어쨌든 연결해주면 하나로 모이지 않겠느냐. 1시간 정도에 다닐 수 있게 해주면. 부산, 광주, 울산, 뭐 창원 이걸 다 연결을 잘해주면 그 중에 하여튼 자연적으로 경쟁력인 한 군데로 모일 거 아니냐? 일단 부산을 연결해주고 하면 강릉으로 모이든 부산으로 모이든 지금 뭐가 없냐면 우리나라에 대구, 광주가 없고요. 그다음에 부산, 목포가 없어요. 기차가. 그래서 그렇게 다니려면 88 고속도로로 예전엔 다녀야 했고 광주 대구는 이 남쪽은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회의가 목포 가는 회의예요. 그쪽에 조선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해서 마산에서 4시간 가야 됩니다. 이게 이쪽에 기차가 고속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대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그렇게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다 서울하고만 연결돼 있으니까 거미줄처럼 밑에를 연결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물꼬를 터주면 수도권으로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이 지역에서 이 거점에 살고 싶은 사람 살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밑에 교통망이 연결되면 그게 일종의 광역 메가시티 같은 컨셉이 되겠네요. 교통을 연결해주면 그거는 광주, 부산이 1시간 만에 주파만 되면 광주가 중심지가 되든 부산이 중심지가 되든 부산 시민도 we don't care, 광주 시민도 오케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맞는 말이네요. 이미 서울하고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래? 지방과의 연결. 그거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세종시가 KTX로 1시간인데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자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1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지 뭐 할까? 여전히 그래도 세종시 멀거든요. 뭐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선택지를 확장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교통을 연결해 주면 그래.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광주가 새로운 영역이 돼서 그쪽이 크면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럼 서울에 와서 살 때 편하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서울로 몰리니까 문제인데 그러나 균형으로 맞춰서 하려면 근데 부산에도 물어보면 부산도 혼자 살기는 되게 어렵다. 다시 커서 서울에 필적할 만한 메가시티 만드는 게 이미 어려워졌다. 하면서 인재가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악순환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잡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래도 연구소가 덜 빠졌을 때는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울산하고 창원하고 거제로 취업을 하려고 나가려고 했다고요. 부산대공대 나오면. 근데 이제 그 선택지가 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서울로 가야죠 이제. 자기는 부산에서 살려고 그래서 통근을 이쪽으로 해보려고 이제 공대를 부산대를 갔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졸 일자리가.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거죠. 이게 뭐 인재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말에도 맹점은 있는 거죠, 사실은. 갔으니까 인재가 더 없지. 그러니까 부산대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회사 면접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동네에 살고 싶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이 지역에 가능하면 살고 싶어 하는데. 기업들은 뭘 주면 지방으로 갈까요? 어쨌든 최종 수요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과 기업이 사실은 지방에 잘 돼야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고 그게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취직하기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야 결국 지방에 머물 텐데 그럼 대학하고 기업이잖아요.
대학은 뭐 여러 지원을 해줘서 좋은 교수님들을 모신다고 해봐요. 장학금도 많이 주고 뭐 여러 인프라를 늘린다고 하고 기업은 뭘 해야 가겠습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예전엔 땅을 주고 세제 혜택을 좀 온 거죠. 되게 예전엔 심플하게 온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러기에는 자기들도 너무나 투자한 게 많다니까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이제 막 하면은 공장 정도 하나 줄 수 있다는 하죠. 예. 이제 뭐 자치단체장이 광역 정도에서 요청하면 이제 그 정도는 줄 수 있는데 핵심은 못 주는 거죠. 핵심은 왜냐면 너무나 많이 이제 매몰 자본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너무 중요한 부품 혹은 장비 뭐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장비처럼 AS 갑자기 이름이 맞죠? ASMR 맞나요? 네. ASML, ML 같은 업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에다가 사무소라도 하나 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오지 예전처럼 뭐 겁박을 한다고 혹은 뭐 땅 준다, 물 준다, 전기 준다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우수한 인재는 일단 수도권에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니까 인재 공급은 중요하긴 한데 그 외에도 이제 여기에 가야지 더 많은 기회가 있다를 마찬가지 대기업에게도 중요한 요소가 된 아니 거죠. 요즘 논의되는 예를 들면 이 지역에는 전기세가 싸. 이 지역에는 법인세가 훨씬 싸.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가려면? 뭐 저는 전기도 무기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은 자체로 전기를 이제 못하니까. 싸게 줄 방법은 없으니까 서울의 전기를 올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반대가 많구나. 네, 경기도에 전기세를 올리면 되는데 인구가 경기랑 서울 트럼프 방식이잖아요. 일단 관세 매기고 말 잘 들으면 면제. 아이고 참 고민이네요. 예전에는 그래 전기가 싸고 공장 터가 크고 네. 뭐 교통이 뭐 뚫려 있고 항구가 가까우면 기업이 좋아. 이제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 셋째도 인재, 넷째도 인재, 다섯 번째가 아이디어, 여섯 번째가 혁신 이런 기업 환경에서 공장을 준든 땅을 준든 뭐가 해결이 되겠냐 이제 하는 그런 고민이네요. 고민이 생기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부산 출신 아닙니까? 부산 출신. 그러니까 부산 출신은 부산에 계셔야지. 이렇게 올라와서 내 7살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부산 출신인지 아닌지 참 애매하긴 해. 5살까지 있었으면 그냥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7살까지 부산에 살았으면 부산이 키웠네 보니까. 보통 기준은 그 대학 소재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학 친구가 소재지를? 예를 들면 뭐 밀양 출신인데 대학을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왔으면 서울 사람으로 간주해야 된다. 기업에서 인사할 땐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서울이 더 좋다. 이미 서울 집이 밀양 출신이고. 제 아는 분도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로 어느 지역 사람이 제일 결정할 수 있다. 넌 초등학교 부산에서 안 나왔으니까 부산 사람 아니야. 그러던데 부산 그건 지역에서 그런 거지. 행정구역을 뭐 안 나눌 수는 없겠으나 너무 잘게 나눠져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 같네요. 그래서 프랑스는 기초를 없애려고 뭐 하는 시도도 하고요. 중간 단계를 좀 없애려고 하는 요즘 추세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 남해, 광주, 목포와 부산을 같이 하나의 광역 행정구역으로 묶어요 그냥. 그러면 어디에 공장을 꽂든 어디에 예산을 꽂든 하여튼 거기에 꽂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꽂는 거 가지고 덜 싸울 거 아니겠어요? 진짜 지방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는 대학 입시만큼 고민해야 될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걱정과 고민과 그봐요 나라 걱정한다고 그랬죠 이번 시간에. 진짜 나라 걱정되네. 예. 그런데 일단은 울산의 사례를 가지고 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지자체에서 뭘 좀 할 수 있게 예산의 운영권을 좀 줘. 그럼 울산시, 부산시에서 좀 할 수 있게 해줘. 다 중앙에서 내려 꽂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네. 오늘은 좀 고민거리 잘 던져주셔서 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남대 사회학과의 양승훈 교수였습니다.